오랜만이네요.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예? 진... 아니야, 등비수열이야? 어우 씨. 그거는 우리 그거 따로 보라 하셨지? 어머나 부끄러워라. 순간 기쁠 뻔했어요. 예. 등차 수열 했으면 등비 수열 해야지. 그리고 봐오라고 했잖아. 등차 수열까지 복습이 확실히 되었다면 다음번에 뭐 나갈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자, 등차 수열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내용 구성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용 설명할 때는 등차 수열은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면 등비 수열은 그의 한 3분의 2? 예, 아니면 절반 이하로 내용이 줄어요. 왜냐?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 등차 수열 각자 개념서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항의 이야기, 두 번째 중항의 이야기, 그 중항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합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항, 중항, 그리고 합. 어땠었냐면 첫째 항, 이거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라고 그죠. 예. 이 실수축으로 얘기하면 이 실수축 전체의 어느 한 지점, 예? 그게 뭐 분수든 소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이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출발 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 딱 짚고 여기서부터 수열 시작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가는 게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반드시 주어야 하고, 그리고 간격이 일정한,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공차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반항을 공부를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항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 맞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걸 쓰는 일보다 이걸 쓰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n에 대한 1차식. 여기에 추가로 뭘 더 갖고 있어야 된다고?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그리고 a가 공차이다. 네? 최고차항의 개수라고도 부르고 1차항의 개수라고도 불러요. 네? 1차항의 개수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다. 그러니까 공차 n하고 출발하는 그런 1차식의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도 똑같이 가겠죠. 똑같이 일반항. 네. 이것도 등차 수열 때하고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걸 점화식 표현을 쓰면 a n 플러스 1은 이거예요. n 플러스 1이라는 건 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n번째의 다음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n번째의 다음항을 만들 때 n번째 항을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n번째 항을 가지고 그 전항을 가지고 거기다가 특정 숫자를 곱하여 만드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등비, 비율이 일정하다인데 수학에서 비율이라는 표현은 곱하기를 뜻해요. 그래서 같은 수를 계속 곱하여 다음 수를 만든다 라는 이 형태의 점화식을 읽으면 딱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 등비수열 얘기인데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n번째 항에 특정 상수를 곱하여 다음 항을 만든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도를 해보면 이게 점화식이니까 n에다가 얼마를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4 넣어보는 거예요. A1,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는 A3, 여기는 2, A4, A3 이렇게 돼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계속 진행했다 치고,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 여기다 n-를 집어넣으면 a n번째 항과 r a n-1번째 항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등차 수열 때도 똑같이 했어요. 이게 점화식 표현을 하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이 공차 d이다 로부터 n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 좌변, 우변을 모두 더하는 방법으로 요 일반항을 유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도 쭉 나열을 했으니 이 좌변들과 우변들의 무슨 짓을 하겠죠? 뭐 할까? 뭘 하게 될까? 저기가 약간 등차 수열은 덧셈의 의미를 가지니까 모두 다 더했다면 여기는 곱셈의 의미를 가지니까 모두 다 곱하는 거예요. 좌변을 좌변대로 다 곱해. 다 곱해. 그럼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이렇게 얘네들이 인수로 이렇게 곱해지겠지. 제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상을 좀 하세요. 말을 소리로 듣고 끝내지 말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내 말이 이미지로 좀 형상화됐으면 좋겠어. 매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럼 우변도 이제 좌라라라 곱할 거예요. 네, 곱할 건데 물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곱하기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교환법칙 순서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R 먼저 다다다다다다다 곱하고 그리고 A1, A2, A3, A4는 또 옆에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쌓으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등호의 양변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상상해 보시면 결국 이쪽에가 다 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이쪽도 전부 곱하기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수가 보이면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여기서부터 지워도 된다고 이렇게. 어차피 곱할 거니까. 왼쪽 등호 오른쪽에도 3이 곱해져 있고 등호 왼쪽에도 3이 곱해져 있으면 이 3은 같이 지우면 되죠. 그냥 4는 같이 지우면 되고 5는 같이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수가 보이면 마주보는 선상에서 계속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제관계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지워지는 관계가 발생을 하면 결국 살아남는 애는 얘밖에 없다. 이쪽도 살아남는 애는 얘밖에 없다. 다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와장창창창창 곱해진 R이 거듭제곱으로 나타나겠죠. 그걸 해보시면 A1 곱하기 R에 이제 몇 개냐 세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거 아래 첨자 쫓아가 보면 된다고 그랬죠. 첫째 줄이 A1, 둘째 줄이 A2, 셋째 줄이 A3라 하면 여기가 A n-1이란 말이야. 그럼 n-1번째 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따라 R도 n-1개를 가지고 있게 돼요. 같이 나란히 써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나 비슷한 패턴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드는 이 등차 수열은 AN의 더하기죠. 더하여 만드는 공차를 더해서 만드는 이 등차 수열은 결국 첫째 항에 더했고 하나 부족한 공차 한 개 부족한 공차 n번째가 되기에 한 개 부족한 공차만큼을 더해 주었다 이런 꼴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첫째 항에 한 개 부족한 R 공비 R을 한 개 부족하게 모두 곱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같지 않은 게 이상한 거지. 이해하겠어요? 시계 형식이 달라서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시 써보면 A1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D만 n-1개고 A1까지 합치면 여기 있는 총 더하기 된 인수들의 개수가 n개인 거죠. 그리고 얘도 다시 써보면 A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곱하기 된 R의 개수가 n-1개인 거고 A1까지 합쳐서 n개의 항이 곱해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등차 수열은 더하기의 관계, 등비 수열은 곱하기의 관계,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 첫째 항과 공비의 패턴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기할 스토리를 너희가 예상을 해본다면 스스로 노트에 이렇게 정리할 때 등차의 내용과 등비의 내용을
백지에다가 자기가 마치 개념서를 하나 나용, 강지수용 개념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습장에다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이렇게 정리한다. 라고 하면 그때 요거 다음에 할 말, 등비수열의 일반항 다음에 할 말, 써놓을 말 뭘까요? 그걸 떠올릴 때 이쪽을 떠올리면 돼요. 여기가 어땠었나. 그러니까 일반항을 보통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등차수열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리고 a가 공차인 녀석이다. 이렇게요.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양상을 써놓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이 있다고 해봐.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해봐. 일반항 써봐. 그럼 어떻게 해? 일반항 써. 그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승 이럴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둘 거야? 이대로 놔도 되지. 되지. 상관없지. 그런데 우리가 8이 2의 3승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2의 3승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2의 3승으로 만들면 2의 3승 곱하기 2의 n-1승이 되니 이걸 지수 법칙 알고 있는데 연산 안 할 리가 없잖아. 2의 n 플러스 2승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꼴은 분명히 등비수열이 맞지. 내가 등비수열로부터 유도를 했는데 근데 그 생긴 꼬라지가 이 꼴이 아니죠.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뭐 더 극단적으로 가면 첫째 항이 4야. 공비가 루트 2야. 그러면은 얘는 일반항이 첫째 항 4 곱하기 공비 루트 2에 n-1승 이렇게 되는데 이거 다시 정리하면 4는 2의 제곱이고 루트 2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하면 2분의 1승이 돼요. 그럼 2분의 1 n 빼기 2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얘는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2분의 1 n 더하기 2분의 3이 돼요. 그리고는 이게 지금 등비수열임을 의심하는 자는 없지? 왜냐면 내가 첫째 항사 공비 루트 2짜리 등비수열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일반항을 만들고 정리한 것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거 등비수열인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꼴을 지웠네. 그러니까 등비수열임을 알아보는 것이 이 포맷과 형식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떠한 특정 요소가 만족이 되면 이건 등비수열이에요가 되는 거예요. 뭘까 그게? 그것은 자 어떤 상수의 R이라고 그냥 할까요? R 어떤 상수의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겁니다.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으면 그걸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 폼이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너네가 3에 3분의 2n-5분의 7 이런 애를 봤다 라고 하면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네. 그렇게 인지해도 좋아요.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2차식 안 돼. 2차식 안 되고 이상한 삼각함수 이런 거 안 돼. 오로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항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렇게 써놓고 뒤에 이런 애가 붙거든. 이런 애가 붙으면 이거는 등비수열 아니에요. 등비수열이 될 수 없어요. 마치 등차수열의
요 뒤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n 같은 애가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아니에요? 하면 아니에요. n에 대한 1차식이 깔끔하게 나와야 등차 수열이고, 예, 이것은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요. 오로지 단항식이어야만 합니다.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연결된 숫자가 없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처럼 n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공차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결국 엑기스는. 그러니까 얘도 어느 게 공비다라는 건 알아야죠. 준영아, 뭐가 공비일까? 여기서 요놈에서 뭐가 공비일까? A? 갑자기? 여기서는 R이 공비인데? R이라고 할까봐 질문한 거야. 예, 이렇게 나오면요, R이 공비 아니에요. R이 공비 아니고 n거듭 제곱 안쪽에 있는 상수까지가 공비입니다. 예, 알겠어요? n거듭 제곱 안쪽에 있는 상수까지가 R의 A승이 공비예요. 알겠죠? 다음 뻔하게도 또 중앙 얘기하겠죠. 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은 거의 포맷이 똑같다고 그랬죠. ABC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해요. ABC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 여기서도 그랬어요. 교과서적으로는 ABC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하고 써져 있는 내용은 A와 C 양쪽 끝을 더한 값이 가운데 중항을 2번 더한 것과 같다. 또는 등차 중항이란 양 끝 항의 산술 평균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까?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등차는 곱들의 관계예요. 등차는 합들의 관계. 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등비에서는 곱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항이라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중항의 앞항과 뒤항이 중항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예, 이거는 뭐냐면 공비가 예를 들어 R이라고 하면 R을 곱해서 B가 된 놈이니까 R을 곱하기 전의 비상태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지? R을 곱하기 전의 비상태. 이거. 그럼 여기다 R을 곱해서 B가 되니까. 그리고 C는 B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맨 앞항과 맨 뒤항이 갖고 있는 관계라는 건 둘을 곱했을 때 R분의 B 곱하기 BR 이렇게 했을 때 이 R이 상쇄되면서 결국 B를 2번 곱한 것과 같다의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요게 관계예요. 그래서 요 내부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앞항과 뒤항의 곱은 중항의 제곱과 같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ABC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 하에 중항은 이거 어디서 보내갔지 않니? 2개 곱해갖고 루트 씌우는 거? 뭐였어? 아니야. 그건 B제곱 마이너스 4이시고 산술기하 조합 평균 중 기하 평균이죠. 기하 평균. 그래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할 때 이 하이픈이 얘 이름이 산술 평균이고 얘 이름이 기하 평균인데 그 녀석이 항상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이름이 등차중앙, 등비중앙이에요. 등차중앙, 등비중앙. 사이의 관계는 항상 요 관계가 절대부등식으로 유지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때 개념서 본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화 평균도 혹시 이제 개념서, 이건 교과과정에 없긴 해요. 교과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개념서, 정석이나 바이블은 분명히 이걸 가르치고 있지. 이렇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는 그럼 조화 중항은 없는 건가요? 있어요. 예, 조화 수열이 있습니다. 예, 역시나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가 반대야. 조화 수열이 수열 파트에서 사라지면서 명제로 가서 산술 기하 조화 평균에서 조화 평균이 사라진 거예요. 못 가르치니까. 예. 역수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것도 개념서에 좀 살아 있습니다. 예. 개념서에서는 그러니까 하여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다 말해줄 거야 뭐 이런 욕심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빠진 애들도 써져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핵심만 배우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봐요. 이게 구성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남았어? 합 남았지. 등차 수열의 합의 경우는 이 중항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중항이 항수계에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완전 땡큐인 겁니다. 예. 이 등차의 관계가 서로 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이라는 것이 중항으로부터 얻어졌는데 등비중항을 생각해보면 실상은 등비중항 등비수열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곱하는 관계죠. 특정 숫자를 곱하는 관계라서 실상 이 등비중항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모든 항에 곱이 나와야 돼요. 모든 항에 곱. 네, 그게 좀 어려운 수열로 TN이라고 그래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AN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이러면 이제 등비중항을 항수계만큼 곱하면 돼요.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주 쓰고 중요한 내용은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은 이제 별도의 공식 유도 과정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AN 이걸 SN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일 경우에 SN은 A1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의 N-1승으로 끝이 납니다. 요 녀석이 A2고 그 다음이 A3고 AN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자, 공비를 곱하여 뺀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몇 급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등장할 테니 지금 잘 봐두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의 유도는 공비를 곱하여 뺀다라는 방법을 써요. 공비를 곱하여 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다가 스스로의 등비수열이 갖고 있는 공비를 한번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한테 R을 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전체에다 R을 곱하면 이거 괄호 열고 R을 곱하는 거와 똑같아서 그 R이 각각 배분이 된다고 하면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3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의 N승 이렇게 되거든요. 공비를 곱했죠? 네, 그 다음에 빼요. 그러면 왼쪽 편은 SN 빼기 R 곱하기 SN이니까 이렇게 뺀다고 하면 1-R이 묶인 SN 아니지 SN이 묶인 1-R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왜 R을 곱해서 뺐는지의 이유가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자기 자신 안에서 계속 똑같은 항이 생겨요. 계속 똑같은 항이 생겨서 줄줄이 지워지고 결국 살아남는 애는 좌측 상단에 있는 한 항과 우측 하단에 있는 한 항만 살아남는데 이 둘도 역시 빼는 거죠.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A로 묶인 1-R의 N승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팍 나누기 하면 끝나네. 그지? 나누기 하면 끝나요. 근데 정해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해로는 아이고 강호 힘들게 학생회의를 마치고 와서 이제 잘 시간이 되었구나.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함부로 0인 대상으로 얘를 나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R이 1인 경우 1이라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1인 경우는 애초에 이 짓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첫째 줄에서 얘기가 끝나는데 공비가 1이라는 건 A, 다음항도 A, 다음항도 A, 다음항도 A 이렇단 얘기예요. 아래 1 들어가니까. 그러면 SN이라는 건 총 N개의 항을 더하는 건데 그 N개의 항이 모두 다 첫째 항 A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답이 얼마겠어? NA죠. 네. 근데 얘는 일반적이지 않죠. 이건 이론화 시킬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공비 일자리 등비수열이 뭐야 대체? 예? 333333 이래놓고 이거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예. 그건 공차 0짜리 등차 수열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차가 0인 경우, 공비가 1인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빼놓습니다. 이론화 시킬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공비는 1이 아니게 되고 우리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식을 쓰면서 단 한 번도 문자 이야기를 안 했어.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도 중항을 항수에 더하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듯이 등비 수열의 공식을 외울 때도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으로 기억하세요. 지금 말이 너무 빠르고 용어가 많아서 귀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니들 이거 영상 보면서 중얼중얼 해서 입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 피눈물을 흘리는 한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n으로만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게 n이 아닌데 여기다가 n승으로 쓰는 경우 또는 합의 어떤 꼴이 먼저 주어졌을 때 거기 n승이 보이면 그걸 무조건 n번째 항이라고 여기는 오류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당신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몇십 년째 반복되어 온 실수란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실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방지를 위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1 마이너스 공비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얼씨구 승범이 졸려 진우 졸려 강호는 아까부터 거의 반 자고 있어. 강의가 길면 안 돼, 그지? 강의가 길면 안 돼. 그만할까? 너희가 막 이렇게 졸려하고 비몽사몽 하면 할수록 내가 되게 열심히 영상을 녹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거라도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에 말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져요. 사실 강의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닌데. 그죠? 자, 합 얘기 다시 진행해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얘가 중항을 항수에 곱하면 된다고 했고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으로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공비가 1보다 클 경우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식은 별 소용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얘는 뭐 의미가 없진 않아요. 예. 뭐 1-r분의 a의 1-r의 n승이 의미가 없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어져 가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만 물어보자. 은서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꼴의 어떤 식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n에 대한 2차식 말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그렇게 짧지 않았는데 n에 대한 2차식이 최종본인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좀 있죠.
상수항이 없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여기다가 이제 2a가 공차. 이렇게 하면 얘가 쓸모 있는 식이 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상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주어지면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을 가지고 있으면 얘로 바로 넘어올 수 있고, 그 전환하는 훈련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얘를 분석한 결과잖아. 얘가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n이 이렇게 되는 걸 분석해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시면, 진우야, 한 번만 정신을 좀 차려볼까? 사실 지금 너 선생님 얘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가 숙여지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귀로는 듣고 책으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발상인지 몰라도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 수업할 때는 여기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저번에 문제 푸는 거 보니까 그 선생님이 풀지 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렇지? 일단 수업에 집중. 이거요. 이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3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러고 끝내냐? 그쵸? 멋있게 3-1이라고 쓰면 되냐? 아니잖아요. 3-1 누가 봐도 2예요. 그죠? 근데 2 하고 났더니 얘랑 이게 약분되죠. 물론 약분이 안 될 수도 있죠. 항상 약분이 되는 건 아닌데 약분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핵심은 뭐냐면 요만큼 내지는 요만큼이 결국 한 개의 숫자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리수건, 정수건, 무리수건 간에 단일화된 상수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모양이 어떻냐? 4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전개할 수도 있죠. 4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4. 실제로 등비수열의 합은 내 눈에 이런 꼴로 보여요. 아시겠어요? 막말로 이거 생각해봐. 이거. 이 장면에서 Sn 이퀄 2n 제곱 플러스 3n을 떠올릴 수가 있냐고. 이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네모지고 아래 2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알고 보면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걸 먼저 접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등차 수열의 합이군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야. 눈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자꾸 눈이 필요하다는 게 그 말이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 나는 안 하지만 그 파도 타는 서퍼들 보면은 바다만 보면 저거 귀한 파도인데 이렇게 한다며. 그 눈을 가진 거지. 우리한테는 파도는 그냥 하얗게 부서지는 멋있는 앤데 그 서퍼들한테는 저건 탈 수 있는 파도, 저건 탈 수 없는 파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눈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거, 등차 수열은 갖고 있는 공식의 모양과 실제로 우리가 그걸 접할 때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장면 아니다. 그만하자. 그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 야, 이 네모 반듯하게 생긴 식을 좀 봐봐. 정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생기지 않았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우리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등비수열 합은 이런 꼴이라고. 이런 꼴. 그러니까 이 꼴을 보면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처럼
얘처럼 똑같이 써주면 A 곱하기 공비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A 꼴을 기억해라. 실제로 등비수열의 합은 요런 꼬라지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건 뭐 쟤처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런 꼴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꼴. 상수 아래 n승 더하기 상수. 근데 이 아래 n 거듭제곱을 제거해버리면 남아있는 두 상수의 합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반드시. 애초에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한 애라서 요 둘의 합이 반드시 0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개념서 문제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가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놈의 일반항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k는 얼마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꼴을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이 문제의 취지는 한차 내려서 sn 빼기 sn-1은 an이다. 그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취지를 알아듣는다면 k는 그냥 마이너스 3인 거죠. 요 2의 n 거듭 제곱을 배제한 앞뒤의 합이 0이 되는 상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그럼 일반항은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 2의 n승할 때의 이게 공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거기다 첫째 항만 딱 붙여주면 되는데 첫째 항이 S1하고 똑같은 거죠. S1이 첫째 항이니까 n에다가 1을 딱 넣어주면 3이 6 빼기 3, 3이네요.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일반항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수열 최초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그 수열이라는 게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인데 그 규칙성의 엄마와 아빠 같은 애가 등차와 등비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일반항을 알아보는 눈, 중항을 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합을 보면서 이게 등차 수열이군, 등비 수열이군을 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알아보면 장땡인가요? 그게 아니지. 이 sn 빼기 sn-1은 an인데 그건 2항부터고 첫째 항은 s1으로 따르고 한다.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열의 합에 다 적용이 가능한 식입니다. 저게. 그런데 등차와 등비만큼은 저걸 쓰지 말자는 게 취지예요.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알아보고 일반항 바로 내려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 알아보고 바로 합으로 넘어가고, 등비 수열의 합인 거 알아보고 일반항으로 바로 내려오고, 이놈의 등비 수열 일반항 나오면 바로 합으로 넘어가고, 요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됐나요? 그만할게요. 일 줄 알았지, 새끼들아. 할 거야. 더 할 거야. 실상 내용은 끝났어요. 지난번에 등차수열 강의했던 시간을 얼추 살펴보시면 등비수열이 굉장히 빨리 끝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중복된 이야기를 안 해도 돼서 그런 거고,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하냐면, 등비 수열의 성질? 성격? 하여튼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 얘기 좀 합시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인데,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 AN과 BN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저 수열들에다가 어떤 장난을 쳤을 때 그것이 다시 등차 수열이 되는가, 다시 등비 수열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일단 조사하는 법을 먼저 좀 확실하게 알아놓고, 예, 자기가 정작 모르겠으면 감이 안 나네, 나 이거 기억 안 했는데, 외우질 않았는데 싶으면 스스로 조사하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죠. 간단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을 이렇게, 얘들아, 수열 집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넣는다. 이것도 표현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세요. 수열 집단이에요. 수열 집단. 예,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요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뜻일까? AEN, 아래 첨자에 AEN 쓰면 어쩌자는 얘기일까? 수열의 짝수 번호만. 맞아요. 아니,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1, 2, 3, 4 넣어보면 돼. n에다가 1, 2, 3, 4를 넣어보세요. 그럼 내가 관찰을 할 때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 A1, A2, A3, A4 이렇게 간격이 같은 애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얘를 하나 찝고 보고,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n에다 2 집어넣어 보면 하나 건너뛰어서 얘를 다시 쳐다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를 다시 쳐다보고. 그래서 나에게의 수열이 두 번째와 네 번째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가 되는 거지. 내 수열이. 그럼 얘네들의 간격은 어떠하냐? 일정하죠? 그러니까 요거 등차 수열 됩니다. 건너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칸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끼리는. 아시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인마를 제곱하면 어찌 될까요? 쭉 같은 간격의 수열이 나열이 됐는데 얘네들의 눈금 기호를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당장에 1, 2, 3, 4인 자연수가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자연수가 등차 수열이고 걔네들 제곱 빨리 해봐. 1, 4, 9, 16. 간격이 같나? 아니죠. 등차 수열 안 됩니다. 네? 등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없어 보이지 않았어? 이렇게 뭔가 사례를 하나 들고 그것이 반례의 힘을 본 다음에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조사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실제로 조사하는 법은 선생님이 얘기한 이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an 더하기 b를 상상해봐요. 그런 다음 요 2n은 자기 n 자리에 2n을 넣은 거니까 요 자리에 2n을 넣는 상상을 해봐요. n 자리에 2n을 넣는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녀석이 n에 대한 1차식인가 확인. 맞죠? 그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n에 대한 1차식을 괄호치고 제곱해봐요.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n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것도 상수항이 있는 n에 대한 2차식. 이러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확인하는 거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해봐요. an 플러스 bn. 자, 등차 돼, 안 돼? 왜? 더해도 2차항이 아니에요. 2차항이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다가 정언명되지 2차가 아님으로 등차 수열이 돼. 이건 아니잖아. 이 bn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어떤 종류의 n에 대한 1차식을 하나 상상해. 그리고 쟤네 둘이 더해봐. 어떻게 되는지. 얘네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C가 묶인 N 그리고 B 더하기 D가 되죠. N에 대한 1차식 맞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같은 이유에서 n에 대한 1차식 돼요. 얘네 둘이 빼면 a-c 한 n과 b-d가 남잖아.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건 어때요? 안 되죠? 안 돼요? 승범아 안 돼? 뭘 보고 있어 지금? 어?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돼?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옆에 있는 n에 대한 1차식 이렇게 곱하면 이게 전개하면 몇 차식 나오냐?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성이 알아듣고 있어? 아니야? n에 대한 1차식이란 결과가 나와야 등차 수열이라고. 어이? n에 대한 1차식. 예, 더하거나 빼면 다시 얘네가 n에 대한 1차식이 되고 곱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돼서 등차 수열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저 AN이랑 BN의 공차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차 0짜리 등차 수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상수 수열도 등차 수열이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알겠어? 그 특수 케이스인데, 예, 특수 케이스는 이제 등비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것일 때 이렇게 하고, 같아도 등차가 되는 건 맞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거 되겠냐? 안 돼요. 뭘 쳐다봐, 이 새끼들. n에 대한 1차식 나누면 분수함수 되는데. 어? 뒤집으면 되겠냐,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나누는 게 안 되는데 뒤집는 건 되겠니? 안 돼요. 이거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예, 얘 이름이 조화수열이에요. 등차수열 아닙니다. 도나? 그지? 자, 이제 뭘 상상한다고?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을 떠올린다고요. 등비수열 an이라고 하면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a1 곱하기 r의 n-1승, b1 곱하기 s의 n-1승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a, 2n은 어떨까? 그럼 요 n자리에 2n을 넣겠다는 뜻이죠. 말해. 저것들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는 거지? 좋아, 나중에 영상 봐. 영상을 찍지 말까 그냥? 그러면 한 수업 한 수업이 순간이 소중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거 매년 찍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해에 내 학원에 나에게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일 뿐이라는 거야. 이게 매년 찍고 폐기되니까 니들 보라고 찍는 거라고. 근데 조회수가 학생 수만큼 안 나와. 안 본다는 얘기지. 예. 그럼 수업 때는 졸고 딴짓하고 영상은 다시 안 보면 공부는 언제 해? 결국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개념서로 하겠죠. 그럼 내가 한 말들 다 날아가고 개념서에 있는 풀이가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이놈의 새끼들. 자, 여기에 2n 집어넣어도 n에 대한 1차가 지수로 가 있는 단항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비수열 되고요.
미안하다. 이건 직접 너희들이 다 확인해 봐라. 내가 괜히 말이 길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 이거 2n뿐만 아니라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3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1 이걸 대표하는 값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곱도 제곱, 세제곱, 네제곱 뭐 얼마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여기 2n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또는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이런 건너뛰기 수열들 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등비수열 되는 거 맞고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도 등비수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더하기나 빼기가 들어가면 다항식이 되는 거잖아. 이게 다항식이. 내가 등비수열을 얘기할 때 이게 n에 대한 1차가 지수에가 있는 단항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단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이 되면 등비수열이 안 되는 게 맞아. 다시 등비수열 너무 당연한 거야. 항이 2개만 더해줘도 안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그런데 이제 이게 공유되면 예외가 되죠. 공비가 공유가 되면 얘가 R이고 얘가 R이 되면 R로 묶이면서 다시 단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등비수열이 돼요. 공비가 동일하면.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인데 이게 유일한 예외고 등비수열의 경우 등비수열 자체를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내용이 다시 다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여러 개의 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은 등비수열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곱해도 다시 등비수열이 되고 나눠도 다시 등비수열이 돼요. 지 혼자 뒤집어놔도 공비가 역수가 되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되고 일부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비수열 가지고 장난치면 웬만하면 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관련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둔 것이고 자, 일단 내용 설명은 요 정도 할게요. 하고, 원리합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기 책을 보면 원리합계가 나와 있고, 학교 교과서에도 한두 문제 뭐 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선생님들 하는 말씀 들어보면, 야, 원리합계는 안 나와. 수능에서 빠졌어.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원리합계를. 돈 얘기하는 건데, 원금과 이자 합계 얘기하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문장형으로 돈에다 이자 먹이는 문제는 기본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로 문제라고 말해도 될 걸 그걸 원리합계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뺄 이름은 없는 거야. 뺄 이유는 없는 거야. 다만, 현재까지 이제 수능의 흐름을 보시면 원리합계 문제 중에 예금 문제가 있고 적금 문제가 있고 상환 그러니까 분할 할부 문제가 있고 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적금까지는 나오고요. 적금까지는 나오고 이 상환과 그러니까 할부라고 그래요. 할부 상환과 연금 문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제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그 열댓 개의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보는 나로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내고 어느 학교에서는 안 내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학교들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니네가 어느 학교니까 그 학교는 원리합계를 안 내 이런 식의 예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저는 가르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르치는데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찍어놨던 거 있으니까 그거를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공동 저작을 해놓을 테니 등비수열의 원리합계 문항은 그 영상을 한번 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등비 수혈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진도라면 목요일 날 뭘 나가야 되죠? 시그마를 나가야 해요. 시그마. 예, 불가능합니다. 니들이 정말 미리미리 예습을 다 한 상태에서 울트라 초집중을 해서 지금 제 얘기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 다음에 내일 하루 만에 등비수열 문제를 싸그리 다 풀어오지 않는 한은 제가 목요일 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시그마를 할 거예요. 시그마. 다음 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 그 다음 단원이 이렇게 두 개의 연합체로 되어 있어요. 연합체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여러 가지 수열은 말 그대로 등차 등비 말고 여러 개의 규칙을 갖는 수열들을 보자는 겁니다. 이런 수열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수열은 저렇게 해결하고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규칙들의 수열을 맛보기를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랑. 그래서 내가 너의 일반항을 구하면 아니면 네가 요구하는 항이 얼마인지를 딱 얻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데 여기가 주로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열을 그냥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수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합의 기호를 좀 약속을 하고 먼저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는 시간. 그 이름하여 시그마죠. 얘가. 시그마 K는 5부터 13까지 AK가 어쩌다 저쩌다. 지금 아마 이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는 봤는데 내가 저걸 지금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연습할 때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요일 위클리 시간을 요거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요 시그마 여기를 잘라서 시그마 파트만 목요일 날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위클리 시간에 당신들은 등비수열 파트와 이 시그마에 대한 훈련 요거를 하면 되죠. 그럼 제가 다음 주 설날 나 지금 깨달았어. 어떡해. 뭐 위클리가 아니어도 되지. 위클리는 잡아놓고 공부시키기니까 너희가 설 연휴에 열심히 해오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여기를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 시그마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마치도록